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앞으로 2년 뒤쯤 돼서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집주인과 세입자, 부동산 입장에서는 왜 뿔이 날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또 세금이 또 증가될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임대료가 왜 상승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월세 신고제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실력을 다지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에 거주하는 종류는 이 두 가지가 있겠죠. 본인의 집에 거주하는 거, 또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거. 본인의 집에 거주한다는 얘기는 뭐 매매가 됐든 뭐 상속이 됐든 증여가 됐든 통상적으로 내가 산 경우, 그런 경우 본인 집에서 거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타인의 집에 거주한다는 얘기는 전세 계약서나 월세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제 매매일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이 됐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의무사항이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 즉 전세일 때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월세로 거주할 때는 월세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세 월세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 군, 구청에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즉 전세 거래 신고 이거 안 한다는 얘기고 월세 거래 신고 요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즉 신고 자체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세금도 당연히 뭐 전세 계약서 작성했다고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세금 부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알게 모르게 세금을 거두겠다는 얘기예요. 매매일 때는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거두듯이 이제 전세, 월세 계약서에도 소득세를 납부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아무튼 정부가 말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정책 목표는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전월세 시장도 매매처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가난한 세입자를 위하겠다. 즉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이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계약이 됐든 월세 계약서가 됐든 구청에 신고를 자동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뭐 동사무소나 법원이나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부의 전월세 신고제의 목표, 그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세금 징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 전월세 시장에도 앞으로 정부는 세금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요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세금이 증가될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늘어나는 세금으로 본다면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가 되겠죠.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는 얘기는 근간보험료가 증가가 되고 국민연금 또한 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세금의 증가는 세입자에게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나 월세를 올려받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도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예 신고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전세에 대해서 월세에 대해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 대해서 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세금 신고, 소득세 신고를 다 했을까요?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짜리다. 요거 세금 신고 다 했을까요? 물론 다 하셨겠죠. 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은
세금 신고를 FM으로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소액의 전세 같은 경우, 또 소액의 월세, 뭐 다가구 주택 원룸이나 투룸 같은 거, 이런 거 뭐 월세 계약서를 썼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청에도 신고를 안 하는데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경우, 물론 제대로 하셨겠지만은 종종 누락하는 경우도 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계약서를 썼다면 30일 이내 시군구청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공인중개사분들 소득세하고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이 뭐한다?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가만히 또 계시겠습니까? 중개수수료 현실화로 생존권을 보장하라. 또 이렇게 또 밖으로 또 나오실 거잖아요. 아니 뭐 요즘 뭐 대부분의 단체에서 생존권 투쟁이니 뭐 기본권 투쟁이니 임금 투쟁이니 다 투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이 법이 시행이 되는 2021년 경에는 반드시 언론에 공인중개사들 중개수수료 현실화 데모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이 보실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부동산의 미래를 바라다보는 그런 지혜이지 않을까요? 결국 이 공인중개사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세입자, 집주인, 즉 중개수수료로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본다면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전세, 월세, 요 중개수수료만 증가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인중개사들의 매매, 전세, 월세, 전반적인 수수료가 다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세금만 더 증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의 세금만 증가되는 거고요. 집주인과 세입자, 부동산 입장에서 본다면 뿔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자세하게 한번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발의가 됐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러하죠. 전세 월세도 시군구청에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중개업소에서 전세 월세 계약서를 썼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 직거래,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했다면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미신고 과태료는 100만 원이고 거짓 신고, 즉 다운 계약서를 써가지고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경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서 서울과 세종시 3억 이상이 되는 그런 계약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우선해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은 현재 또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반응을 예상을 해본다면 전세가 감소되고 월세가 증가되고 월세가 또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또 세금이 증가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주택 수요의 감소, 즉 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전세나 월세로 났는데도 세금이 나빠야 된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 수요, 즉 매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고, 이러한 심리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를 이룬다는 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입자들 입장이나 집주인들 입장이나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귀찮고요. 또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임대료만 올라가는 이러한 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더 큰 문제는 이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금리는 떨어지죠. 은행 이자는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소유하면서 월세를 받고 사시는 분들 입장이나 1가구 1주택 월세 소득이 전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부과가 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는 얘기죠.
물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은퇴를 하신 나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리고 월세 소득밖에 없는데 이러한 소득이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징수해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